정말 이 씨가 몰랐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많이 쓰고 있구나. 이거를 주변 지인들 뭐 연락 오는 것들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시면 제가 그냥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 지인들 개그맨 중에 또 가수 중에 뭐 그다음에 축구선수 그거는 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그거는 근데 네. 일단 그건 저한테 보여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구독자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바로오토의 인센티브 구조는 어떻게 됐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그래요? 네. 어떤 좀 차량을 계약을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으셨어요? 차 금액에 따라서죠. 네. 그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 1억짜리 차량을 판매한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딜러가 판매할 때 차에서 남는 판매 수당이 있을 거고 네. 그거 말고도 바로오토는 또 다른 수당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보증금에서 몇 프로를 받으셨죠? 그렇죠. 보증금에서 몇 프로를 수당으로 받았을까요? 기본적인 네, 기본적인 계약에서요. 이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쵸, 저는 뭐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네. 네. 일단은 기본 보증금에서 그 계약 기간 연수에 따라서 네. 5%, 6% 이런 식입니다. 5%에서 6%. 그러면 보증금을 3천만 원 걸었다고 가정하면 180만 원의 수당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량을 딱 판매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6%가 마이너스가 나네요. 그렇죠.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에서니까 네. 마이너스라고 보기가 맞는 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바로오토 회사 입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걸 딜러한테 지급을 한 돈이니까 예, 지출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나한테 이거 6% 주고 3년 동안 최소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고 그래야 고객들의 보증금이 안전하다. 그런 생각은 또 전혀 안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에 네. 대해서 그것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당연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몰랐죠. 네. 이게 회사에서 아니 그냥 일개 직원이잖아요. 네. 직원이 이렇게 되면 회사가 뭐 얼마가 마이너스가 나고 이걸까지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개념에서 네. 저희가 사회 통념상 네. 내가 차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보증금의 6%를 보증금을 일단 회사로 맡기고 그리고 6%를 내가 받는다. 그냥 수학을 저희가 한다고 그냥 수학이 아니고 그냥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게 꽤 우리 회사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정말로. 네. 그거는 제가 반문을 하자면 네. 차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빠르시지 않을까요? 제가요 중고차를 처음 접한 게 네. 20년 6월 달입니다. 20년 6월 달.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씨보다 경력이 짧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런 사건을 다뤄서가 아니고 네네. 그냥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배우고 이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시점이 3, 4개월 안에는 끝난다고 봤을 때 네. 제가 만약에 바로오토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의심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이라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까지 생각도 안 해봤고요. 회사가 그렇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거는 다른 사업들이 네. 잘 되고 있는가 보다.
잘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0년 동안. 오래 해왔으니까 회사가. 왜냐면 너무 오래 해왔으니까 네. 아직까지 한 건에 그런 것도 없었고 네. 그걸 굉장히 저로서도 믿게 되는 거죠. 저로서도. 왜냐면 회사가 힘들면 네. 분명히 그런 일이 그 전에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그 지급기간, 보조금이라는 지급기간이 늦춰진 것도 없었고, 네. 제 고객들은 단 한 번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 다른 게 다 잘 되고 있구나. 잘 되니까 회사가 운영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주니까 이게 분명히 마이너스가 날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진짜 초도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은 어디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그 다른 사업들이 있었겠죠. 다른 사업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런 사업들이 잘 되면 당연히 순환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냥 단순하게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객들이 예금을 하고 예금을 했을 때 그걸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수익 구조가 생기면 이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면 네. 예금자가 보호를 받잖아요. 네. 아, 예, 예. 근데 이 회사 자체는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스템인데. 저는 거기서도 어떻게 그냥 진짜 모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공증을 서준다고 하고 네. 다 그렇게 그 다음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보호가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다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거기까지 생각한 적도 없고 제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네.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보증금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계세요? 이런 사업 저런 사업까지 그게 아니라 네. 저는 그 골프 사업 네. 그 골프 기계 사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괜찮았어요. 미래아 놀자라는 법인에서 만드는 헤라디아를 말씀하시는 거죠? 헤라디아가 같은 그거죠. 네. 헤라디아에 투자가 들어간 거죠. 거기에는 얼마 정도의 규모로 투자가 들어간지 알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전혀 모르시고. 네. 그러면 골프 사업 말고는 우리 회사가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다른 건 모르시나요? 그거는 잘 예전에 화장품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대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럼 예전에 화장품 사업을 했다고 하시는데 네. 그거는 잘 안 됐을까요? 그거는 어느 정도 되고 좀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카지노 관련해서 투자가 들어갔다 필리핀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들으셨어요? 바로오토 대표가 평소에 해외를 자주 나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도 대표는 네. 그 공황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잘 타질 못해요. 바로오토 대표와 처음 인연은 몇 년 전이고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도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저희 누구 소개로 저희 야구단이 있었어요. 네. 그 개그맨 할 때 그 야구단에 보통 보면은 이제 운영을 할 때
그 스폰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받았죠. 자. 네. 네.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잠깐만 끊어갈까요? 네, 잠깐만 아, 끊어가시죠. 그거 괜찮아요? 예, 네, 잠깐만 너무 예. 뭐 좀 마시겠습니다. 예. 중간에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한림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머리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 씨에게 계약한 많은 피해자들 중 확인된 최저 보증금 피해자는 3천만 원이며 최대 보증금 피해자는 현재까지 1억 7천입니다. 이 씨의 주장대로 한 달에 3대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도 최저 보증금 3천만 원 기준 차량을 팔았을 시 본인에게 떨어지는 수당은 보증금의 6% 플러스 차량 이익금의 50% 계산 시 약 250만 원가량을 편취했고 보통 보증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세대만 판매하더라도 월 1,500은 최소 벌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바로오토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제보를 받았으며 인터뷰 3일 전 통화에서 제가 보증금의 몇 프로를 인센으로 받았냐고 이 씨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떠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숨기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차나두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가정을 하시잖아요. 저 또한 공인인데 이게 사기업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계속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 씨는 한 달에 뭐 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했을 당시에 계약을 하고 네. 고객이 맡긴 보증금의 몇 프로를 인센티브로 받으셨어요? 그거는 인센티브요? 보통 고객이 맡긴 보증금의 인센티브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인센이요?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당인데 그 수당도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어떤 게 있죠? 자, 저를 떠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다 알고 있고 저는 네. 이 씨가 거짓말할수록 신뢰가 깨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떠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네, 마세요. 인센티브를 받으셨고 고객이 네. 맡긴 보증금의 몇 프로를 받으셨어요, 본인은? 그거 다 알고 3년이면 6%잖아요. 보증금에. 자, 그러면 6%를 받으셨어요. 그거 말고 또 네. 판매했을 때 수수료에서 수당도 받으셨죠? 수수료에서 50%. 자, 그럼 고객이 맡긴 보증금 6%를 내가 수당으로 받는데 고객이 맡기자마자 회사는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인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는 진짜 이 회사의 수익 구조 그런 거를 제가 알고 했겠습니까? 저 몰랐어요. 그냥 이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선에서 저도 네. 얘기하자면 네. 저는 솔직히 엄청난 협박도 받았고 네. 저한테요? 아니 천하님이 아니라 네. 제 고객들이겠죠. 그쵸? 제 지인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진짜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드는 생각은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지?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보고 네.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도. 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제가 동의하에 좀 영상이 나갔으면 좋겠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저도 제 입장이 있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다 동의를 하시는 네, 거냐고 동의하고 하고. 찍는 거고 네. 동의하고 찍는 거고 제 동의하에 영상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일까지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이번 주 안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오늘 월요일이죠. 네. 네. 제가 수요일 안까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일까지요? 네. 네. 그거는 제가 약속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좀 불안한 입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게 불안하실까요? 모든 게 다 불안하죠.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제가 또 어떻게
저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는 건데 또 어떻게 반론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절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반응이. 예. 그거는 각오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좋지 않다고요? 예. 절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이미 이제 바로오토에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예. 지금은 이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환불을 요청해도 내가 위약금을 내겠다고 해도 해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그리고 저도 그냥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어떻게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먼저 초반에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예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언제든 터질 건 터질 거다라고 하지만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이거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잘 몰라요. 최근에 네. 가입을 안 하고 문의했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렸어요. 프로모션을 합니다. 네. 이제 단가가 없습니다. 어, 어. 그리고 기존 고객자들에게도 보증금을 지금 더 맡기면 월 납부금을 더 많이 줄여준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두세 달 안에 터집니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초반에 왔을 때 프로모션이 그랬었어요. 그 월납부금 줄이는 그런 프로모션이 똑같았고 보증금 감가 없는 거는 이번에 그렇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 호불호가 있었어요. 네, 호불호가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회사가 차가 잘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연말에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바꿨던 기억도 있고 근데 이렇게 보증금 감가 없는 거는 없었죠. 그래서 반발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오히려 고객님들이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기존대로 가는 게 낫다. 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인지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냥 여기서 조금 달라지던지 그대로 가던지 그렇게 하자 얘기도 나왔던 거고. 근데 최근에 생긴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저희는 매번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으니까 네. 그 또한 저는 뭐 생각지도 않았죠. 그럼 제가 인터뷰 일단은 계속 이어가 볼게요. 도훈아, 요 뒤에 거 잘 지키고 있는 한번 확인 좀 해줘요. 자, 일단은 너가 조금 나오는데? 조금만 넣을게. 왜 나오지? 형 안 나와? 됐어? 자, 일단 그럼 인터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바로오토 대표와의 인연을 여쭤봤는데 예. 바로오토 대표가 중고차 말고도 사채업을 했던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것 또한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럼 저한테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네. 사채업을 꽤 오래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저한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되게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폰서로 만나게 됐다. 네. 만나게 돼서 그렇게만 그냥 알고 지냈었어요. 예. 스폰서 대표니까. 저도 금요일 날, 네. 15일 날 바로오토 대표를 처음으로 만나봤고 제가 이제 만나자마자 폭행을 당했고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딱 만났을 때 느낀 게 회사 대표의 이미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뭐 건달, 양아치, 깡패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네. 저는 뭐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뭐 그냥 드는 생각으로는 그렇죠. 뭐 회사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딱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나갈 것 같아요. 네, 멘탈이 나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일으킨 당사자시기 때문에 네. 아, 뭐 이렇게 상황을 일으킨 당사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가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이게 없었으면 그냥 똑같이 계속 이게 튼튼하게 가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런 사업들도 뭐 잘 된다고 얘기하니 문제 없이. 문제 없이 잘 된다고 얘기하니 당연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럼 이제 영상이 올라가고 근 10일 만에 지급 정지를 알렸어요. 해지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해지도 못 해준다 라고 했고, 어떻게 근데 10일 만에 이렇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저도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표의 생각은 그렇게 되면 더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동료를 말씀하세요? 그 기존 고객들이죠. 네. 기존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왜냐면 저희 고객들 중에서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며 뭐 2번, 3번 계속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사가 흔들린다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내 보증금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게는 처음에 야 회사한테 컴플레인이 오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이 영상이 어떻게 화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여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근데 정상적인 판단인가요?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판단을 세웠을지는 저는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네. 일반적인 리스나 렌트나 이런 걸 이용할 때 네. 보증금을 맡기고 회사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회사에. 네. 네. 어떠한 경우의 계약이라도 기간 내에 만약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한 고객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회사가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들이죠. 계약 기간 내에는. 네. 어떤 리스나 렌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보증금을 많이 맡겼고 예를 들어 5천을 맡겼는데 위약금이 50%라서 2,500만 돌려주더라도 지금 해지를 하겠다 라고 요구를 하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이란 말이죠. 엄청난 이득입니다. 네, 이미 보증금을 회사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위약금을 내더라도 해지를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회사는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 처음에는 다 지급이 됐을걸요? 몇 명 안 됐습니다. 네? 네, 몇 명이 안 됐어요. 어떤 게? 해지 지급이요. 보조금에 대해서요? 네, 아니요. 보조금 말고요. 어, 보증금을 걸어놨잖아요. 예. 그리고 해지를 요구했잖아요. 저는 얘기 듣기로 처음에 그런 거는 다 한 줄 알았는데. 몇 명이 안 됐고요. 네. 실제로 뭐 제가 파악한 걸로 30명이 채 안 됩니다. 네, 30명이 채 안 되는데
회사가 보증금을 들고 있고 그 보증금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잘 되고 있었으면, 근데 이런 영상 때문에 의구심이 든 가입자들이 내가 위약금을 많이 내서라도 내가 보증금 5천만 원 맡겼으면 50% 감가당하고 2,500만 원만 돌려받더라도 해지를 하겠다. 그럼 바로 오토에 엄청난 이득 아닌가요? 그게 2,500만 원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남는 장사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자, 100명이 5천만 원씩 맡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50억인가요? 예를 들어? 예. 예를 들어? 네. 그런데 50억을 들고 있는 회사에서 네. 100명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더라도 50% 위약금을 물리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더라도 25억만 돌려주면 돼요. 이 구조는.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럼 25억의 이득이 생기는 게 이 회사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으로 불안하신 피해자들이, 가입자들이 해지를 요구했을 때 저는 오히려 저한테 고마울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요. 50% 감가하고 위약금 제하고 50% 돌려드리겠습니다. 100명이 가입해서 100명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25%, 그러니까 회사가 절반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걸 다 갖고 있을 때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채 30명이 해지를 했음에 이제 지급 정지가 온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초반에 얘기를 듣기로 네. 이런 보증금들이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보증금들이 이제 뭐 다른 사업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회사에 컴플레인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계속 중도 해지가 들어온다면 네. 회사는 너무 많으면 당연히 쉽지 않냐? 이거 힘들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가요? 단순하게 저는 네. 또 생각을 한다면 네. 신규 영업이 안 되잖아요. 네. 신규 영업이라는 거는 대표님께서도 맡고 싶었던 거고. 근데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기존에는 계속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이런 그 한꺼번에 몰린다는 이런 거는 없었으니까 그런 걸로만 생각했을 때는 저희도 뭐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달에 그래도 꽤 많이 이렇게 이루어졌었고 그거에 대해서 다 돌려드리고 하는 게 원활하게 계속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단시간 안에 그렇게 몰리면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 보증금이 뭐 다른 쪽 사업에 투자가 되어 있으니 네.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수익이 나면 그렇게 또 메꿔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몰리면 이거 회사 흔들리네. 회사 흔들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참 웃긴 게요. 네. 참 웃긴 게 신규 영업이 없으면 안 힘들어질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규 영업이 없다고 해서 기존 고객들한테 타격을 주는 회사도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네. 말씀은 안 주겠다 이렇게 나간 대표가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안 주겠다고 대응하는 회사도 없겠거니와 네. 신규 영업이 없다고 힘들어져서 기존 고객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게 사기입니다. 그게 폰지라는 거고요. 그게 다단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사업 그런 구조는 것들을 네, 이제 네,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많은 가입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신규 영업을 원활하게 했으면 천하도의 영상이 아니었으면 그럼 원활하게 지급됐을 것라는 가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데 네, 차나드님은 네, 저희의 프로모션이 최근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서 네. 분명히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네. 고객들이 상당수가 많았고, 제가 또 있으면서 지금 3년 좀 넘게 해오면서도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 영업만 잘 되면 만약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업들도 다 맞물려서 잘 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뭐 새로운 뭐 제품도 출시가 되고 반응도 좋다고 하니 당연히 좋겠구나.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없었으면 괜찮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그죠? 근데 저 또한 그랬으니까. 네. 진짜, 추호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이렇게 지급 정지를 회사에서 알리고 대표랑 대화를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초반에 할 수밖에 없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해보셨어요? 초반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쵸. 뭐,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정말 대표는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차나두 님도 이게 같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고객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객들이 우리 편에 서주면 그렇지 않을까요? 고객들을 담보로 고객들을 담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꿋꿋하게 버텨 나갈 수 있다라는 대표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도 바로오토 대표를 만나고 와서 네. 그 사람이 많은 피해자분들을 앞에 놓고 신규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처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제발 여러분이 차나두에 가서 영상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 시위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신규 영업이 있으면 그것 또한 피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다시 바로오토가 재개하고 기존 가입자들도 피해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네.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왜냐면 그냥 오래 봐온 사람으로 옆에서 지켜보면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차나두님 생각처럼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사업이 다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회사 망하겠네 라고 생각한 직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증금을 가지고 네, 고객들한테 안전하게 돌려줘야 될 돈을 가지고 네, 네.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입장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수익이 난다라면은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알 수 모르는 없잖아요. 거죠. 네. 근데 보증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네. 지금의 생각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죠. 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많으신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보증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랬으면 이런 사고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보증금이 있었으면 고객들한테 그냥 그렇게 월 납입금을 지원을 못 해줬겠죠. 다시 돌려줘야 될 돈. 그렇죠. 그 사업은 필요했던 거네요. 아니죠. 그럼,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모순이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구조에 대해서 네.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객들의 보증금이 만약에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간다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괜찮은 아이템으로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네. 왜 그게 고객들의 보증금으로 사업이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기서도 그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게 계속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네. 아, 은행도 그렇게 투자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은행이랑 그러니까 아까도 다르다고 네, 얘기를 너무 하셨으니까, 다르죠. 그것도 네. 지금 이제 안 거니까. 허들이 높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음. 관리 감독을 받죠. 금융감독원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치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돈이 안전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맡긴 예치금에서 몇 프로 정도가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그쵸, 투명하게 되어 있었다면. 네. 그리고 은행은 연이자를 10%씩 주지 않죠. 근데 바로오토는 고객들한테 지급한 돈을 따지면 약속한 대로 준다고 하면 연 40% 정도가 됩니다. 연 40%요. 3년 동안 40%가 아닙니다. 왜냐? 월 납부금의 이자, 월 납부금의 어느 정도의 부담금,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회사의 지출, 광고료, 월 40%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그 또한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오셨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진짜. 예. 예. 정말 진지하고 깊게 고민해 보신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고, 네. 그 수익성에 대해서 몇 월 얼마가 남아야 회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정말 그거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네. 진짜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월 40%가 아니고요. 연 40%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3년 계약 동안 120%에 달하고 그게 누적이 누적이 되죠. 누적이. 보증금을 맡기는 고객들한테 월 납부금을 내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제 반납 시기가 오면 그것 또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니 마이너스는 아니니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되는 과정들이 네. 너무 부당하고 말이 안 됐어요. 어떤 부담 하는 감가들. 감가들이요? 네. 그거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감가들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조금 들으신 입장이시잖아요. 아니요. 그럼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감가를 말씀하실까요? 차를 반납을 하든 네, 계약이 끝나든 네. 뭐 인수를 하든 바로오토에서 말하는 감가가 이 정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오늘 실질적으로 더 가도하고, 그리고 바로오토에서 처음에 취등록세를 전에 지원해 준다고 하죠. 네네. 그리고 할부를 취등록세까지 받죠. 네네. 대부분. 네. 그러면 취등록세는 이미 고객이 받은 할부금에서 납부가 된 겁니다. 그렇죠? 뒤에 이제 캐피탈을 변제를 하잖아요. 네. 회사에서. 네. 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취등록세를 고객한테 요구하죠. 해지를 할 때. 해지를 할 때. 예. 아, 중도 해지 때. 중도 해지 때가 아니더라도. 해지 때 반납 예, 때. 계약이 끝났을 때라도. 계약이 끝난 분들도 다 취등록세를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돌려주냐? 재연장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계약서 녹취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반납하실 때는 네. 그 보증금에서 20% 감가가 있고요. 네. 거기서 네. 추가로 들어가는 네. 이전비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고객들한테 실제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건 고객들이 좀 잘못 인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딜러들 제 고객들이 반납을 하셨을 때는 네. 그 보증금의 20%와 네. 수리비 부분이지 네. 취등록세가 다시 들어간다거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 부분에서는 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영상으로 한번 다룰 거고요. 네.
수리비 부분에서는 실제로 수리비가 예를 들어 50만 원 수리가 가능한 분이 400만 원씩 500만 원씩 감가를 맞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 게요. 네. 그거는 제 고객들을 비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경우는 저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네. 전 단 한 건도 없었고 저희는 그 성능 점검을 어차피 하잖아요. 네. 성능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어요, 기록상.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좀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차량관리팀에서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해서 오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한두 분의 고객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제 고객 중에 반납을 하신다고 해서 네. 수리비를 그렇게 터무니없게 부담감가를 때린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딜러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나요, 그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룰, 뭐 규정과 상관없이 네. 딜러들마다 그거를 혹시 그러면 감가를 많이 하게 되면 딜러한테 인센티브가 더 있나요? 그렇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진 않은 걸로 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딜러들마다 다를 수는 있다.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냥 회사 룰상 그런 감가에 대해서는 딜러가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남아 있는데 뭐 추가로 감가를 많이 했다고 인센티브를 더 받는 게 아니라면 딜러가 굳이 그럴 굳이 이유가 안 없겠죠. 하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실제로 감가를 당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닐 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용납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요. 네. 네. 왜냐면 저는 항상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부담감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게 성능장에서 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고 네.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다 고지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인지를 좀 왜냐면 반납했을 때 이 감가 부분이 이 수리비에 대한 감가 부분이 고객들과 가장 많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잘 탔는데 네. 수리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부담감가를 한다라는 거는 제 상식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씨께서 담당이었던 고객들한테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담당자들이 일부 딜러들이요? 네, 일부 딜러들이 다 다르고 제 상식선에서는 네. 절대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렇게 이제는 사기에 가까운 걸로 판명이 난 지금 바로 또 회사에서 충분히 그렇게 영업을 했겠다가 합리적이란 말이죠. 제가 받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봤고 네, 제가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드네요.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영업을 안 했고 바로오토도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걸로 안다라는 입장이실까요? 그런 게 많나요? 꽤 많습니다. 꽤 많다라는 거는 네. 어떤 기준으로 그냥 들으신 걸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신 분만 10분 정도 되세요. 그러세요? 근데 어. 앞으로도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근데 참 이렇게 했구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왜냐면 그게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건드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아니 같아요. 상식선이라고 생각하면 네. 아니 내가 봐도 50만 원 나올 걸 여기서 500 때린다고 하면 그거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전혀 지금 영업의 형태가 상식선을 벗어났었잖아요. 모든 아니, 것들이. 저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제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으니까 네.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거지. 네. 저는 그냥 그걸 배제를 할게요. 네, 네. 배제하고 말씀드리면 이게 정상적으로 영업이 돌아가는 회사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그 반납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처음 듣는 얘기니까. 네. 네. 그러면 그렇게 말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반납이나 이런 게 중고차로 본다고 하면 판매 영역이잖아요. 타던 분의 입장에서는 다시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네네네. 저희가 그러면 왜 다시 바로오토에 파냐? 다른 데 팔면 되지. 그렇게 감가 안 하는데 팔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맞죠? 네네네. 근데 바로오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건 네. 내가 건 보증금 때문에 아. 바로오토에 줘야지 이 보증금을 돌려받잖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네. 최근에는 네. 이런 반납권이나 이런 것들도 네. 뭐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고객이 네. 따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오토에 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다 하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근데 제가 차를 팔고 싶어요. 바로오토 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바로오토에서는 가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데를 팔려고 하니 바로오토 쪽이랑 협의를 봐야지만 보증금이 돌려받는 건 맞죠? 협의를 봐야지. 예. 다른 데 팔더라도 이거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오토에서 제할 거 제하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건 맞죠? 만약에 다른 쪽이라고 하시면 네, 네. 지금 뭐 많은 딜러들 있는 뭐 헤이딜러나 이런 네,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책정이 됐으면 그 금액으로 팔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감가를 책정을 하시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감가에 대한 부분만 우리 쪽에 수리비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그분 방금 씨가 말씀하셨는데 차를 헤이딜러에서 들고 가요. 만약에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바로오토에서 왜 보증금에서 감가를 하죠? 이미 차를 다른 딜러가 들고 가면서 팔았는데 그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바로오토가 차를 정리할 때 우리가 매일이 힘드니 헤이딜러에서 올려서 최고 견적을 받아서 거기서 들고 가라고 하십시오. 이런 행태도 많았어요. 그동안. 예. 그동안 그렇게 행태가 많았는데 네. 자 그러면 차를 들고 가는 딜러는 다른 딜러죠. 네. 그리고 계약은 바로오토랑 끝내야 되죠. 네. 계약 기간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차는 다른 딜러 들고 가고 수리할 부분은 우리가 수리를 한다. 거기에 대한 감가다라고 하셨잖아요. 수리할 차는 이미 다른 딜러가 들고 갔는데 왜 감가 부분이 생기는 거죠? 수리에 대해서? 아, 그거에 대해서? 네. 수리에 대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리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진짜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나머지 캐피탈을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캐피탈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오토에서는 최대한 적게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당 감가를 많이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부당 감가라는 게 거기서 이루어지진 않지 않아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부당 감가가 이루어지나요? 네. 거기서 어떻게 부당 감가가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부당 감가가 이루어져요? 그대로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얼마 가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왜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선생님이 못 받아들여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아 거기서 그렇게. 예. 그리고 내가 2천만 원 돌려받아 있어야 되며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800을 더 까버려요. 아 이거는 저는 제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네. 딜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회사에서도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회사에서는 모르고 하는 게 그 딜러는 그렇게 깔 이유가 없잖아요. 감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뭔가를 돌려받는 게 없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진짜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는 게 바로오토에서 이루어졌어요. 아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감가로 인해서 얘가 어떻게 뒤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뒤로 받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 그 만약에 헤이딜러라고 하면 그 딜러하고만 아니죠. 연관이 되지 않나요? 헤이딜러랑 상관없죠.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증금을 들고 있는 회사랑 내가 판매한 바로오토 딜러랑 뭔가 유착관계가 있겠죠. 아 저는 네, 왜냐하면 보증금을 고객한테 돌려준 건 바로오토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것도 뭐 물론
모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쉬었을 수도가 아니라 진짜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라는 건지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그런 글들도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데서. 저는 그거는 처음 듣는 사실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영업을 바로오토 측에서 해왔어요, 그동안. 이거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오토를 이용하시면서 사고가 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사고가 나거나 뭐 좀 수리를 위해서 문의도 꽤 오셨어요? 몇 건 정도 있었죠. 네.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를 연결해 주거나 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오히려 그냥 뭐 아시겠지만 네. 많은 사고들이 네. 크지 않는 선이면 거의 앞범퍼, 뒷범퍼 쪽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보험 처리하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고가 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뭐 연계업체가 아니라 저희 그 회사 쪽에 그 업체들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양재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재동. 네. 혹시 부천 쪽에도 거래처가 있나요? 그거는 저희 개개인 딜러들 간의 연계업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로오토에서 연계업체도 있지만 개개인의 딜러가 그렇게 입고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나요? 아는 업체를 뭐 있지 않을까요? 수리 관련해서? 네, 있지 않을까요? 바로오토 딜러 중에 음. 실제로 고객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고 수리를 좀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보험 처리를 위해서 아는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수리비를 가다 청구하고 그리고 그 수리비를 딜러가 돌려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부천이요? 네, 보험 사기고요. 그것도 당연히 수사가 될 겁니다. 그게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왜냐면 네, 이게 어떻게 되면 제가 아는 업체도 있어요. 네. 제가 아는 업체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도 저한테도 뭐 좋게 딜을 했었어요. 뭐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좀 돌려주겠다. 아니요, 뒤로.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네, 이거는 저희도 회사에서 차량을 이렇게 반납을 받게 되면 그 그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잘 봐야 상품이 좋잖아요. 네. 그렇게 돼서 수리를 잘 봐주는 업체 한번 미팅도 했었고, 그렇게 되면 뭐 그것 또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뒤로 뭐 백으로 저한테 뭐 들어온다거나. 저는 제가 업체가 이런 게 있으니 소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수리를 되게 잘한대. 내가 아는 분이니까 잘한대. 저는 그쪽에서 들어온 돈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예, 백으로 예, 백으로 보험사에서 청구를 받은 돈을 딜러가 실제로 먹고 그 업체도 이미 파악을 해놨고 자료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또한 아는 바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수리업체가 있다라고 들어봤지. 뭐 그게 딜러들에게 수입이 뭐 소개해줬으니까 뭐 이렇게 주는 정도는 아닐까요? 아니요, 몇백만 원 단위. 몇백만 원이요? 네, 몇백만 원 단위고요. 네, 몇백이라고요? 네, 그 보험료가 몇백만 원 단위면요. 그거를 딜러가 안 받아간다고 가정하고 그 수리하는 업체에서 그만큼의 청구를 작게 한다고 하면 과다 수리를 한다고요? 가다수리죠. 그만큼 돈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뭐 당연히 소개해주니까 용돈은 받겠다. 왜냐면 거기도 실적이니까. 근데 그걸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고차 법이 바뀌다 보니 보험도 예전에는 내 차를 타다가 내가 자차 수리를 하게 될 때 여기만 찌그러졌는데 여기까지 이게 뭐 이렇게 찌그러뜨린 다음에 다 자차 수리를 한다. 이걸 뭐 조금
더 새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지금도 그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수리업체에서? 그 사고 난 거는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자차 수리일 수도 있겠지만 네.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아, 그 차를 예, 찔러드리고 있겠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예. 그런 경우에서 아마 수리비를 받은 게 아닐까요? 상대방에서? 예. 상대방에서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해주고 아. 보험사에서 수리비가 나오니까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했네. 예. 실제로 그것도 꽤 많습니다. 꽤 많다고요? 네,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네, 자기가 몇백을 챙긴다고요? 네, 꽤 많습니다. 그거는 용돈 정도가 아니고 네, 그 용돈은 받을 수 있잖아요. 실적으로 올려주면. 용돈도 글쎄요, 그게 정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맞아요. 그냥 소개비로, 소개비로. 뭐 한 몇만 원, 뭐 네. 밥값에 그 중고차 딜러들끼리도 네. 뭐 소개를 해주면 그래도 고맙다라고 밥 사줄 수 있잖아요. 밥 그 사줄 정도가 수 있죠. 아니라고요? 네, 통상적 수준이 아니고요. 이건 보험 사기입니다. 받은 금액이.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단언컨대 바로오토 내에서 네, 부당감가를 때린다거나 네, 이런 것도 처음 들었고 네, 아닐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고요. 그런 업체에서 용돈 정도가 아닌 소개비 정도가 아닌 몇백을 챙긴다는 그런 딜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싶지 않고요. 진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들이 네. 바로 오토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네. 그거는 확실하게 네. 그거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오토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토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네. 바로 오토니까 한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토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네. 다른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 잠시만요. 네. 조금만 끊을까요? 잠깐만. 끊으시죠. 저는 이미 그때 끝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방송 준비 잘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영상 나가고 또 방송국에 있었어요. 저 누가 갑자기 보래. 그러고 보여줬어. 이거 뭐지? 거기서 든 생각, 내 녹취가 나와. 안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나왔어. 이 사람 뭐지? 방송국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되면서 안 됐어요. 누가 써요? 그때부터 끝났어요,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라도 소통을 좀 하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이미 그때 끝났는데요. 이미.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셨다. 제가 분명히 입장을 여쭤봤을 때 회사 측에 알리시고 좀 아셔야 된다. 알렸어요. 네, 네. 잘 막을 수 있다. 괜찮다. 괜찮다. 심각성을 인지를 못했겠죠. 근데 이미 나는 계속 나쁘게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죠. 카톡을. 네. 그 뒤에 이미 저는 멘탈이 그때부터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 보는 게 쉬웠겠어요. 이게. 그리고 제가 연락을 먼저 취했겠어요. 제가 나가 있는 상태고.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네. 찜에 나가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희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녹화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전화 모르겠어요. 녹화하셨어요? 그 일정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나가 있는 상태라. 제가
제가 그것도 영상 올라왔었죠. 어떤 거요? 그 야구에 아니요, 대한 전혀 안 올라갔어요. 아니 야구에 대한 걔네들이 찍은 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올라갔죠. 그 채널에서. 걔한테도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대표는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길 믿지 여길 믿겠냐고. 야, 그러면 제가 처음에 전화 드렸을 때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전혀 문제가 정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니지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중고차 유튜브들도 잘 모르고 네. 저 유튜브 자체를 잘 안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뭐 운동 뭐 이런 거밖에 아니니까. 아니 모르니까. 당연히 회사 말을 믿죠. 그러면 첫 편이 올라가고 회사랑 소통을 하셨을 때 했죠. 뭐라고 하던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냐. 네. 괜찮다. 이거를 막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막을 거냐. 솔직히 그때부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거는 제 목소리가 그대로 나갔고, 이거는 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피해자가 없는 거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거 분명히 터진다라고 하고 들어간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거였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마치. 그 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랬었어요. 그거잖아요. 단순한 요지가 분명히 이 업체 터집니다. 이 업체.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그 앞으로의 일까지는 생각을 안 하죠.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알게 된 것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나? 왜 대책을 못 마련하지? 뭐야? 나는 뭐야? 어떠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씨가.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 대중들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씨는 이용당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전 진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니, 도우겠습니다. 제 이미지는 이미 끝났거든요. 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아시겠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잖아요. 제 최소한은요. 너는 사기꾼 아니었구나. 저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좀 보호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 협조할게요. 전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씨는 얘기를 나눠보니 진짜 피해자구나. 지금 느끼신 것처럼 네.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도울게요. 제가요. 전 지금 찾아온 것도 제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었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좀
저는 진실을 쫓는 사람이고 진실? 저는 진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믿음을 가져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네. 객관적인 자료들이 안 좋은 쪽에서, 제가 볼 때는 그 피해자 쪽에서 오는 자료들이 당연히 객관적이겠죠. 그거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제외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년치 평균 급여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이 씨가 몰랐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이 많이 쓰고 있구나. 이거를 주변 지인들 뭐 연락 오는 것들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시면 저는 제가 그냥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 지인들. 네. 제 친척들은 그냥 둘게요. 제 와이프는 원래 차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이 중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네, 이거, 부탁드릴게요. 편집하겠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찍고 있습니다. 이건 부탁드릴게요. 네. 개그맨 중에 또 가수 중에 뭐 그다음에 축구선수 아시죠? 네. 또 쓰고 있고 또 열거하려면 또 많아요. 뮤지컬 배우들 쪽도 있고. 너무 많아요. 제가 알았으면 나랑 계속 볼 사람들인데 전 지금 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 사건 알고 계세요, 지금? 터진 걸? 제가 봤을 때는 저 어느 정도 들었는데 저한테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 큰일이다. 저는 지금 제가 알았으면 진짜 했을까요, 이렇게? 이걸 편집해 주세요. 네, 편집하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저를 믿고 네, 계약을 해주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방송만 하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회사에 들어와 보니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차를 싸게 잘 탈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사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거를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저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은 저를 되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았다면, 이게 사기라는 걸 알았다면 어떤 미친 사람이, 그리고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했을까요? 너무나 몰랐던 부분들이 많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저는 현실적으로 너무 끝까지 와 있어요.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제가 밉죠. 다 이해합니다. 근데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게 느끼고요. 정말 이 또한 이런 걸 다 몰랐다는 제 자신한테 너무 좀 그렇고요. 최대한 저는 저로 인해서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힘을 내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고. 그 본인한테 계약하신 분들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모든 게 다 피해죠. 그러면 적어도 본인이 계약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책임질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로 진짜 죄송하고요.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인터뷰할게요. 씨가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속은 뒤집어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다만 유튜브들에서 근황을 알리고 가족 사진과 자녀 사진들까지 다 송출하면서 본인을 어필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사기인지 몰랐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낀 것은 피해자들을 말로만 걱정하지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고 본인이 계약한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회피하기 급급했고 본인은 개콘에 복귀 준비 중이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다시 복귀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몰랐다. 차나두님도 몰랐다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방송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머리 굴리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십시오. 그게 책임이고 가해자의 자세입니다.